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서울경제TV의 김선윤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4월 1일, 4월 첫날이었어요. 만우절이라고도 하죠. 별일 없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시끄러웠던 만우절 소식도 있긴 했었는데 이래저래 해프닝으로 잘 끝나는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오늘 나쁘지 않았던 그런 또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은 기대했던 조금은 이제 올라갔어야 될 그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종목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사실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좀 기로에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지난주가 굉장히 좀 아슬아슬했어요. 특히나 지난주 목요일, 수요일과 목요일의 움직임 자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지난주의 움직임 자체에서 금요일 날 3월 26일 밑으로도 꺾여버릴 경우에 굉장히 조금 위험 이런 자리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삼성전자의 흐름이 반드시 좀 올라가 줘야만 했었고 그 움직임을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화요일 날 좀 올려치기 시작하더니 수요일 날 1차 조정 나오고 난 이후에 오늘 다시 한번 그래도 82,900원대 좀 나와주면서 조금은 차트가 돌려 세워지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미리 움직여줬지만은 그간의 지난주 내내의 하락과 이번 주 횡보했던 흐름을 오늘 완전 돌려 세우는 이런 포인트들 나와주면서 역시나 SK하이닉스 볼린저 밴드 하단 자리에서의 이런 자리들 횡보하는 자리들은 굉장히 또 좋은 매수 기회였구나라고 볼 수가 있었던 또 그런 자리가 또 완성이 좀 돼버렸네요. 자, 그래서 또 좋은 매수 기회가 또 넘어간 것 같긴 한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역시나 또 좋은 흐름으로 볼 수가 좀 있어서 좀 기대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보자면 그래도 최근 들어서의 시장 움직임 자체를 봤을 때 외인들의 움직임 자체가 조금씩은 다시 들어와 주는 것 같아요. 코스피 쪽에서. 그래서 코스피의 흐름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에서 오랜만에 외인이 또 1,000억 이상 매수해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20일 만인가요? 모습 나와주면서 좀 시장을 조금 안정적으로 이끄는 그런 포인트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내일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다음 주 안으로 다시 코스피가 3,100에 빠르게 안착하면서 그 이상의 흐름을 볼 수 있는 흐름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조만간에 다시 1,000포인트 이상의 흐름을 좀 기대해 보면서 좀 강한 시장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을 좀 크게 봤을 때 여러분들 좀 여러 가지 조금 이슈들이 있는데 오늘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바이든의 부양책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말씀을 드려왔던 곡물가 상승에 대한 포인트들 그리고 이제 원자재값 상승에 대한 포인트를 잘 보셔야 된다. 그간 잘 오르다가 횡보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새벽에 곡물가가 폭발적으로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을 또 의미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상당히 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와 관련해서 오늘 또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볼 건데 그리고 오늘 인스코비 얘기를 지난주부터 드리고 있어요, 사실. 근데 인스코비라는 종목이 조금 많이 밀렸어요. 근데 재밌는 점은 영상을 이제 제가 유튜브로 좀 방송국에서 올렸죠. 좀 볼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 날 방송이 나오고 금요일 날 바로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그리고 쭉 밀린 상황이었는데 제가 추천드리지 않았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추천드리지 않았고 큰 조정이 나오는 거 맞춰서 분할 매수를 천천히 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 자리가 드디어 그 자리가 좀 오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합니다. 굉장히 좋은 자리를 볼 수가 있고 항상 이제 종목을 보다 보면은 고민스러웠던 부분들 진짜 존재하는 게 맞나? 이 인스코비가 가지고 있다는 미국의 아피메즈라는 회사가 실존하는 게 맞나? 그래서 아피메즈 미주 법인
사장님의 인터뷰 영상을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놀라울 정도죠. 미국까지 갔다 온 건 아니고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따가 제가 틀어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좀 볼 거는 바이든의 부양책,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내용들 체크해 본다면 또 특히나 지난주에 좀 강하게 지난주 말씀드렸던 인프라에 대한 부분 얘기 드릴 때 두산 밥캣, 두산 인프라코 말씀드렸는데 두 종목이 다 급등이 나왔죠. 네, 재밌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준비해야 될 종목들을 또 살펴볼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바이든의 부양책 자체가 시작을 했어요. 2,260조 원 규모의 부양책이 출발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도로, 다리, 5세대 통신망, 5G 관련들 이런 등등의 좀 중점을 둔 기반시설 투자가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여기에 맞춰서 좀 더 그전부터 공약을 했었던 더 나은 재건 프로젝트 일환으로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목표로 잡은 프로젝트의 계획은 총 8년의 시간을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이 말인즉슨 재선에 대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미국 대통령 임기 4년입니다. 그래서 8년 동안의 프로젝트, 나의 임기 동안은 나의 풀 임기, 8년 동안은 내 이 부양책을 가지고 완벽한 미국을 만들겠다라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좀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맞춰서 조금 안 좋은 건, 불안한 것은 법인세 세율을 21%에서 28%로 좀 인상을 하겠다라는 포인트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부자 증세에 대한 부분 나와주면서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인상하겠다. 그걸로 이제 뭘 한다? 이 부양책이 필요한 자금을 조금은 어떻게 해요? 조금 걷어들이겠다라는 흐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이 법인세 세율 트럼프가 내렸던 포인트를 다시 한번 올려주면서 약간 좀 기업들의 부담감 자체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국 10년물 국채에 대한 부분이 지금 1.6, 1.7%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약간 정체 상태이긴 해요. 근데 어찌됐든 이 플러스 금리에 대한 부분이 압박이 되면서 약간 불안하게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사실 현재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리에 대한 것은 현재 시장이 회복되면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한 정도 수준이에요. 아직 멀었어요. 코로나 이전으로 완벽하게 가기 위해서는 2%대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아직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다, 10년물 국채가 올라간다고 해서 시장의 리스크, 위험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건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그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 부분이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간의 혜택 봤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혜택을 받기 때문에 법인세의 영향으로 시장이 갑자기 크게 무너진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미 트럼프도 그랬지만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좀 이 시작을 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조금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했던 부분, 뉴욕 증시 내에 상장되어 있던 여러 중국 회사들을 굉장히 많이 상폐를 시키는 모습을 자주 봤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국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이 회계 부정에 대한 부분들, 여러 부분들 많이 좀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좀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는 참고하시고, 그리고 해외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서 중국 종목들은 가능한 한 좀 피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안전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테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볼게요. 최근 보면 제가 이제 네이버에다가 죄송합니다. 엠포탈입니다. 엠포탈에다가 검색을 좀 해보니 곡물가 상승으로 좀 검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조금 이제 요즘 다시 좀 곡물가 인상에 대한 부분이 좀 이슈가 좀 되는 기사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좀 상당히 좀 많이 나와주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좀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상품 차트를 볼 건데요. 이미 상당히 사실 좀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은 있어요. 원유 말고 곡물로 가서 옥수수부터 볼게요. 자, 이게 옥수수 차트 최근 들어서의 상당히 바닥에서 많이 올랐죠. 정말 작년 이제 여름 지나고 난 이후부터 급등하는 모습이었지만 이게 어제
또다시 또 다른 모습이 좀 나옵니다. 곡물가의 상승이 말은 즉슨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우려감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옥수수뿐만이 아니라 뭐 대두 같은 경우도 이런 식의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요. 대두 뭐 밭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깨지는 모습이었다가 상승을 크게 하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소맥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버티는 흐름이었다가 좀 방향을 틀었다고 할까요? 차트적인 부분에서의 이것도 완전 이 바닥 라인 확인하고 이제 올려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게 흐름 자체가 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은 이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좀 생길 수도 있는, 그래서 국내 증시는 사실 좀 이 인플레이션에 좀 민감할 수도 있고, 특히나 국내 부동산 경기 자체도 사실 우리나라의 주택이라는 것은 자산의 증식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의 증식과 맞물려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항상 좀 같이 맞물리면서 상승폭을 키우거든요. 거기에 맞춰봤을 때 국내 또 집값 같은 경우가 또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도 좀 크지 않나, 좀 많은 고민을 해봐요. 그래서 사실 최근 들어서 지금 많이 고민을 할 때 곡물가 상승에 따른 좀 수혜 업종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많이 거론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그러면 음식료 업종에서 봤을 때 CJ 제일제당이나 농심이나 오리온, 뭐 대상 등등등 굉장히 많은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 종목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농업주 같은 경우에도 뭐 사료나 이런 종목들 아시죠? 이지바이오, 팜스토리, 조비, 남해화학. 그러니까 곡물가가 올라가면 그건 비축했던 것들을 사용하다가 결국 올라가게 되면은 가격이 사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 확대 포인트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이 또 시기냐면 또 타이밍이 너무 안 좋습니다. 농업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 수는 있어요. 왜요? 열심히 지금 새롭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 시기예요. 뿌려줘야 되는 시기죠. 비료건 뭐든 간에. 네. 가장 이제 활발하게 이제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에 맞춰서 또 곡물가가 상승을 하는데 또 당연한 일이죠.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또 부동산 이슈도 같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래저래 국내 종목 가운데서 또 이제 집과 토지 관련된 자산 가치가 높은 회사들이 이슈를 좀 받을 가능성도 조금 높아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가운데 몇 개를 좀 보고 농업주 가운데서 음식료 같이 좀 볼 건데요. 우선은 오르지는 않고 있어요, 아직. 아직까지는 흐름을 좀 타지는 않고 있지만 이 종목의 흐름상, 분위기상의 라인으로 봤을 때, 추세상으로 봤을 때 움직임이 좀 시작되고 있지 않나라는 좀 고민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 CJ제일제당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래저래 음식료 값이 또 제품에 대한 가격 자체가 인상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국내에 또 이제 과자값 같은 거 이런 거 아시겠죠? 많이 또 오를 수도 있어요. 네. 기업들도 버틸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농심 같은 경우도 라면 값이 또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짧게 보진 마시고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까지 지속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항상 고민을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연준에서 금리에 대한 이 카드를 만져서 플러스로 올리겠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시키겠다라는 것이 가시화가 되지 않는 한 아직 못을 박았잖아요. 올리지 않겠다라고 2023년까지. 그 어찌됐든 좀 절반 뚝 잘라서 내년 상반기까지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좀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인플레이션 우려감 자체가 계속 좀 나올 수도 있고, 특히나 이제 국내의 집값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가 약간의 조금 조정을 거치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시각에서 봤을 땐 또다시 부동산 경기가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또 그런 시장입니다. 이렇게 올랐는데 더 올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연출이 되고 있어요.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은 이 물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조금 만만치 않게 작용을 할 것이다, 시장에. 그래서 관련주들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되고, 그에 따른 좀 대처를 잘 하셔야 되고, 조금
삶이 팍팍해질 수도 있는 좀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농업주 관련해서 이지바이오, 팜스토리, 조비, 남해약 등이 있는데 조금 볼게요. 자, 우선은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 좀 보죠.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에서 봤을 때 상당히 조금은 이 급등락이 있었어요. 이슈가 워낙 좀 강했죠. 뭐 무중도 있었고 이래저래 강했는데 바닥에서의 올려치는, 그러니까 흐름을 탄다고 보는데 이지바이오가 이제 따로 떨어져 나온 이후에 한번 말도 안 되게 올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바닥을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좀 모습, 그러니까 어느 정도 라인을 좀 타고 있는 모습이 좀 잡히기 때문에 안정은 확실히 됐고 가장 좋은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가격대는 이 볼리ンジャー 밴드 하단 자리가 참 좋을 것 같긴 해요. 가격적으로는 뭐 6,300~400원 정도가 아주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들죠. 그래서 그런 자리가 만약에 온다면은 충분하게 천천히 조금은 매수 대응을 하면서 가져갈 수도 있는 좀 그런 종목군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상당히 성공적인 이제 분할이었죠. 그리고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좀 많이 올랐고 지난주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이건 꾸준하게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떨어진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2,000원 아래나 1,900원 정도면 참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1,900원 정도 라인으로 왔을 때 한번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또 역시나 또 간단하게 한 10%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는 또 그런 종목으로 좀 보여요. 그리고 남해화학 같은 경우 이 종목도 완전 바닥을 좀 이렇게 긴다고 표현을 할까요? 네, 이런 포인트예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보면 이 코로나 때 깊은 하락 자리는 좀 잘라낸다고 치고 저 때는 보지 않고요. 6월부터 해서 이렇게 큰 바닥을 좀 봤을 때 이렇게 본다면 이 하단 자리들을 맞춰서 종목이 좀 상승을 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때 재밌는 포인트들이 상당히 좀 많이 보이는데 이 자리 거의 터치한 자리들이에요. 자, 어떤 움직임이 있냐면 위에 빨간 라인과 밑에 빨간 라인은 볼린저 밴드 상단과 하단 라인이고요. 제가 쓰는 거죠. 가운데 검은색 라인은 볼린저 밴드 중단 라인이 아니라 25일선을 사용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는데 이 라인과 볼린저 밴드 하단을 깨거나 거의 비슷한 라인들에 일치하는 흐름에서 항상 바닥 인식이 되면서 주가가 튀는 모습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남해학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큰 수익을 기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싼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남해학이라는 종목이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올해부터 이제 상반기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거기에 맞춰봤을 때 이런 자리들,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매수 자리는 아니겠죠. 우리가 고민을 해볼 때 이런 자리들이겠죠. 약간의 조금 밀리게 된다면 한 8,600~700원 정도의 이런 자리들이 매수하기가 조금 굉장히 좀 좋은 자리구나. 조금은 길게 봤을 때, 연말까지 봤을 때 그래도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한 번 샀을 때 밀리지 않으면서 버틸 수 있는 자리가 이 하단 자리들에 대한 인식들. 이 자리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그런 종목. 매수하기가 이렇게 매매 대응하기가 어렵지 않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남해학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폭 자체가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10% 내외예요. 크진 않은데 그래도 조금 내려왔을 때 많이 밀리는 포인트에서 사두셨다가 한 달에서 두 달 안으로 해서 10%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자, 그다음에 뭐 많이 아시는 종목이죠. 조비 같은 경우도 완전 바닥에서 좀 이것도 역시 긴다고 표현을 할까요? 저 바닥부터 해서 라인을 좀 거의 움직이고 따라가는 듯한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한 번에 갑자기 조정이 좀 나와준다거나 좀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이런 자리들이 되겠죠. 이런 자리들. 2만 원 아래면 정말 좋긴 하겠는데 올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2만 원 아래 온다 하면은 매수해 두시고 쭉 올려쳐서 한 10% 이상 수익이 나면은 그냥 가뿐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렇게 어려운 대응이 아닙니다.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종목. 다만 시간에 대한 부분을 너무 촉박하게만 두지 않으신다면 수익이 꼭 나는 종목입니다. 한 달 가지고 이 종목을 수익을 거두려 하시면 안 되고요. 최소한 몇 개월의 텀은 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자체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최소한 텀 자체가
3개월 이상의 텀을 보시고 대응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좀 보시면 어떨까라고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토지 가격 상승, 뭐 자산 이런 부동산 가치의 상승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그간에 많은 얘기를 드려왔는데 건설주들이 사실 좀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은 사실 이 종목이에요. 한신공영이에요. 뭐 저희 가족분들이랑은 말씀드리면 꾸준하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출발했고요. 이 종목은 왜 봐야 되냐? 자산 가치 상승과 토지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때 사실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뭐 건물이나 뭐 땅값의 가치들이 총이 현재 2,300억인데 5배 이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회사의 실적 자체 이래저래 본다면 한신공영이라는 회사의 적정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2,3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가도 사실 여기서 5배 정도는 가져야지 되는 종목이에요. 다만 이 종목이 단기간으로 갈 수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약간 좀 중장기적 관점, 굉장히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나를 절대 배신하지 않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을 매수하실 때 장기 포트에서 이런 고민하시잖아요. 이런 기사도 많잖아요. 삼성전자를 매달 몇 주씩 샀을 때 몇 년 동안의 수익률을 보면 이 수익률이 얼마다. 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이거는 그게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나쁜 종목은 아니니까 보시는 것도 좀 방법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고, 그 외에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궁금하면은 방송국에 전화하셔서 저를 찾아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보면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이게 2주 전부터 제가 이제 올려놓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선 이제 여기서 먼저 제가 가장 강조드렸던 것은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었고,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두산 밥캣 같은 경우, 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수혜를 받을 것이다. 뭐가 됐든 간에 뭔가 터져줄 것이다. 특히나 밥캣, 고양이, 조그만 중장 포크레인, 고양이 그림이 있는 조그만 포크레인. 우리나라에도 많지만 미국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라는 곳은 일단은 크게 도로 깐 다음에 그 외에 자기 집 앞이나 주변 도로들은 큰 장비가 필요 없어요. 다 밥캣 장비가 들어갑니다. 작은 중장비가 필요하다고요. 거기에 수혜를 크게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밥캣을 봤던 거고, 거기에 또 인프라코도 포크레인, 유명하잖아요.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들어가는 거고. 근데 먼저 우선은 시장에서 봤을 때 아직 5G 관련주들은 움직임 자체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KMW만 보더라도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바이든 효과에 대한 부분에 상승이 좀 나왔지만은 약간 좀 처졌어요. 약간 흐름 자체가. 근데 먼저 이슈를 받았던 게 밥캣 같은 경우가 이슈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2주 전부터 드리고 나서 완전 난리가 났죠.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도 이슈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든 연관돼가지고 상승을 좀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려친 종목이 더 가냐? 더 갈 수 있어요. 더 갈 수는 있는데 사실 들어가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죠. 부담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건 뭐냐? 5G 관련주들에 대해서 이제 한 번은 봐야 된다는 거예요. KMW나 서진 시스템이나 오이솔루션, 여기 세 종목을 제가 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게 언제쯤 빛을 볼 것이냐 고민을 할 때 사실 오이솔루션 차트를 보면은 이게 갈까? 보통 물려 계신 분들 고점도 있겠죠. 6만 원대. 7만 원대는 솔직히 오바고 6만 원이 5만 원 뭐 중후반 많으실 거예요. 굉장히 많겠죠. 5만 원대도 많겠죠. 올 수 있을까? 올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 근데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제 시작을 했고 출발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매출 확대가 이루어질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5G 관련주들의 인프라 확충에 따른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할 때 단기로 보는 게 아니고 올해 상반기부터 해서 올해 하반기,
길게는 내년까지 봐야만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왜? 미국이란 나라의 큰 땅덩어리에 인프라를 까는데 뭐 단기간으로 되겠어요? 안 돼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미국이란 나라에 5G를 깐다. 네. 와, 얼마나 많은데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당장의 순서라는 거죠. 인프라를 하는데 일단 땅을 다져야 돼. 중장비 가고 토지, 부동산 업체가 가는 거고, 거기에 미국 내 주식을 보자면은 1,400달러씩 자금을 풀어버리니까 거기에 뭐 놀이공원이나 뭐 하여튼 놀이문화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또 튀었다가 인프라 시작하니까 밥캣, 중장비 관련주들 관련해서 막 보고도 쏟아져 나오죠. 미국 내에서 올라간다 빡빡빡 나와주면서 국내 종목들이 같이 한번 튀어 올라가는 거고. 이 포인트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잘 구성이 되면서 또 돈이 시장에 쫙 풀리잖아요. 공사를 합니다. 쫙쫙 풀리고 코로나 쫙쫙 풀리면서 네. 이쪽으로 또 가는 거죠. 네. 여행, 항공, 카지노로. 그러니까 시작은 한 거고 우리가 흐름에 대해 고민을 할 때 정말 좀 좋은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하셔야 될 게 우선은 중장비 도로가 시작을 했다. 그다음 자연스럽게 5G 관련도 당연히 딸려서 갈 수밖에 없으니 관련주도 보여 계신 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자 홀딩 하시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약간 움직임이 저조하지만 여행, 항공, 카지노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보시고 가져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이제 제가 종목들을 좀 골랐는데 엘리어트 파동 추세 이론이 적합한 주식들을 조금 제가 선택을 해봤어요. 그간에 있어서 수시로 제가 매주 오기 전에 괜찮은 종목들을 좀 골라보는데 이 종목들이 좀 선택이 됐는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엘리어트 파동을 관련해서 말씀드리지만 1파, 2파, 3파, 4파 관련해서 5파까지 해가지고 같이 관심 있게 보는데 SK의 차트를 보면은 이 코로나 때의 큰 하락세는 좀 제껴버리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닥부터 해서 상승을 시작한 자리들. 이런 자리들 어떻게 되나요? 더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전 고점까지 더 이상 갈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런 흐름들을 타면은 이런 흐름들이 나와요.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추세를 따라서.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보통 전 고점까지 흐름으로 다이렉트로 갈 가능성이 크긴 해요. 시간은 좀 걸려요. 그러니까 다이렉트라고 표현을 한 것은 뭐 주봉상, 월봉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조정 거치면서 가긴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SK 같은 경우가 36만 원 돌파하고 37, 38, 40만 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올해 안으로 40만 원까지 봅니다. SK를. 그럼 28만 6천에서 40만 원 가면은 수익률상으로 굉장히 커요. 대형주 치고. 그리고 연달아 종목으로 해서 CJ를 좀 보자면, 자, CJ 같은 경우도 추세상으로 봤을 때 이 하단 자리에서의 이 상승 흐름, 끝에서 바닥으로 보자면 이런 자리도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단 자리를 잡을 때 얼추 잡아서 이 정도 온 상황에서 한 달, 두 달 정도의 횡보 기간과 이 매수 자리를 거치고 나서 올려치게 되는 거고, 현재 구간대에서 마찬가지로 해서의 이 올려치는 모습들. 그러면 완전 끝에서 끝으로의 라인을 잡아서 대응을 하고 이 자리를 만들어 본다면 지금 현재 지금 현재 CJ의 흐름은 이 자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저 바닥부터 해서 첫 고점, 두 번째 여기 고점 이렇게 완만하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쳐갈 수도 있겠죠. 위로 치솟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느긋하게 CJ라는 종목은 지금부터 어떻게 한다? 그냥 떨어질 때마다 매수해볼까? 그래, 네가 뭐 어떻게 되겠어. 이 추세를 그리는데 매수하면 되지까지 거 매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유하다가 이 라인의 상단으로 맞아떨어지는 자리가 대충 얼추 보면 한 13만 원까지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익이 이제 한 40% 정도까지 왔다. CJ가. 그 라인을 그려보니까 김선윤 대표가 얘기한 엘리어트 파동 추세 이론에 대한 포인트가 맞아 떨어지는구나.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매도하는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인스코비까지 볼게요.
이게 제가 왜 매수 말씀을 드리냐면 인스코비의 최근 들어 흐름 차트 보자면 이 자리가 보여요. 항상 이 바닥 라인에 대한 인식을 잘 봐야 돼요. 바닥에서 치고 바닥 갔다 치고 바닥 갔다 치고 바닥 갔다 치고 바닥 다시 왔어요. 그죠? 자, 여기 터치했다가 가거든요. 이런 자리 어떻게 되냐요? 다시 올려칩니다. 야금야금 올라가기 시작해요. 거의 바닥 라인을 인식한 다음 올려치기 때문에 이날 회사에서도 또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또 좋은 소식을 좀 냈어요. 그러니까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여기서 이제 한번 그냥 조정 좀 나왔던 거예요. 흐름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는 것은 저 당시에 이 자리를 본다는 거죠. 비슷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잘 가다가 조정 크게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가거든요. 그러니까 조만간 이 종목은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영상을 좀 틀 건데 미국에 있는 아피메즈 미주 법인의 스캇 홀랜더 법인 대표 사장님의 인터뷰 영상인데요. 우선 총 4가지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인사말부터 들어보시고 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Hi, it's great to speak with you. My name is Scott Hollander. I'm CEO of Apimeds Pharmaceuticals United States. I work closely with Dr. Chris Kim and Dr. Robert Brooks. And by the way of background, I've spent about 30 years in pharmaceutical and medical device manufacturing in both small and large private and public companies. I have a long background of commercialization, development, capital raising, and partnering. And I'm really excited about the opportunity with Apimeds Pharma US. 갑자기 영어 나오니까 조금 괜찮으신가요? 스캇 홀랜더 미주법인, 아피메즈 미주법인이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다는데 실체가 있는 거 맞아요? 이전에 잘 아시겠지만 실체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실체라는 것을 끄집어 만들어내가지고 이런 게 존재합니다. 주가를 막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연출됐었죠. 근데 저는 항상 그거였어요. 저도 이제 인스코비를 상당히 분석을 많이 했고 정말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우리나라에서 방송하시는 전문가분들 가운데서 가장 인스코비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근데 고민을 했던 거지. 미국 내에 그러면 아피메즈 미주법인에 대해서 조금 내가 이거를 파봐야 되지 않을까? 조금 요청을 해서 이거를 좀 봐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요청을 드렸었고, 잘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김문호 박사님과 브룩스 박사 주로 이제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다음 영상을 좀 볼 건데 궁금하실 게 이걸 거예요. 왜 아피메즈의 미국 법인을 설립했는지에 대한 영상을 지금 바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Yes, thank you for the question. It was really important to establish a physical location with staff in the United States. I would say most, if not all, inter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have physical loca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really specifically in the Northeast United States. The Northeast, New Jersey, New York, Massachusetts have been the focal point of pharmaceutical development and really pharmaceutical investment. So it really made tremendous sense for the company to establish a footprint here in New Jersey in the United States. And really, it's supported by, I think, 6 very important points. First, the U.S. spends the most per capita on healthcare. It's number 2, it's the largest commercial market in the world. And 3, specifically focused on Apimeds, the incidence of multiple sclerosis is the highest in the world. I believe there's almost 1 million people in the US that have multiple sclerosis. The 4th point is really the tremendous access to capital that being in the US and specifically in the Northeast United States gives you. I would say every pharmaceutical company and every bank is located about 60 kilometers north of New York City. From a pharmaceutical company perspective, 8 of the top 10 pharmaceutical companies in the world
are located within 100 kilometers. The next is really an operational point, is that raw materials, manufacturing, filling, distribution of the apitoxin product all happen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final reason is one that's rather obvious, but dealing with any regulatory body like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really requires a local presence, a local understanding in order to be successful. Myself and Dr. Robert Brooks, who is a PhD pharmacologist, really work on this every day. And being located in the US, obviously we don't have to manage language, the time difference, and it has really facilitated a lot of very important meetings and a lot of very important progress. 자, 또 이제 또 용어가 한참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아피메즈 미주 법인 설립 이유에 대한 부분인데 총 6가지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미국이 1인당 의료비 지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아피톡스의 이 FDA 3상 승인을 받았는데 뭐에 대한 승인이냐면 다발성 경화증에 대한 승인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다발성 경화증을 발병하고 앓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1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약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고가예요. 이전에 주가가 15,000원까지 갔을 때는 관절염 쪽이었지만 사실 큰 돈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자체에 대한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피메즈가 왜 미국에 설립을 하게 돼? 또 일처리를 빨리 해야 되잖아요. 이런 포인트를 좀 생각해 보신다면은 정말 진짜 잘한 결정이 아닌가. 자, 근데 지금부터 영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아피톡스 임상 3상 관련된 겁니다. 정말 중요한 영상인데요. 궁금하시기도 할 건데 바로 틀어드리겠습니다. Yeah, that's a great question. What has Apimeds Pharma US done in preparation for the phase 3 FDA clinical trials for multiple sclerosis? Well, what I have to say first is the company has really built on the strong foundation that was created by Dr. Chris Kim and Dr. Robert Brooks. So they deserve a lot of credit. Importantly, just to give you a sense of progress, we have an FDA-approved IND, investigational new drug. The number happens to be 122804. We have an FDA-approved protocol for this kind of double-blinded, placebo-controlled phase 3 parallel group clinical study to evaluate the safety and efficacy of apitoxin as an add-on therapy for improved quality of life in subjects with multiple sclerosis. This is tremendous. This is a tremendous foundation that they built. What we've really worked on is setting up a U.S. company that's ready to execute a phase 3 clinical program for MS. As you know, and I will not go through all the steps necessary, but in order to start a clinical program, you have to be able to make drug substance. So we have worked with and have an agreement with budgets and timelines with all of the vendors who are going to support the phase 3 clinical trial for MS. Piramal Pharma Solutions, global company, they're going to be in charge of making the drug. And importantly, they're going to be making not only the product that's used during the clinical trials, they have the capacity to make drug for commercial distribution to patients. And as you go through this cascade of vendors, we have agreements with each one of them, budgets and timelines. For example, Frontage Laboratories, they're going to do a lot of the product stabilities. Almac Clinical Service, drug distribution, and really importantly, Clinical Clinical Development. It's a global CRO that is going to be running the phase 3 clinical trial under our direct supervision. So we have all the steps really necessary.
We've built on the foundation that Dr. Kim and Dr. Brooks have created. We also have been working on really important other things that are associated with the clinical trial. There's a company called ADVI, and what they are is a healthcare consulting company that's getting ready and doing the preparation work for reimbursement in the US market once the drug's approved. Many companies make the error of not doing this type of work during development, and they find themselves with a terrific product, but in the very complex system of the United States and healthcare, no insurance companies, both private and government, are willing to pay for it. So I really believe we've addressed all the issues. We have excellent, high quality vendors, and Dr. Brooks and I, from a US perspective, really manage and work with them every day in anticipation of starting the phase 3 clinical trial for MS. 네, 좀 글이 좀 많은데 잘 읽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제 통역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네, 충분히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실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뭐냐면 우선은 임상 3상에 대한 승인은 다 받아놓은 상황이다. 네, 상황이라는 거고 임상 2상에 대한 부분은 제가 미리 알지만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네, 환자들의 효과도 너무나 좋았고 네, 그 상황에서 임상 3상을 현재 진행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네, 3상에 필요한 약 관련된 얘기 들으셨죠? 네,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진짜 현실에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회사에서 뭐 어떤 특정한 회사에서 임상 3상을 시작한다는데 국내에서 하는 거조차 이렇게 네, 진행하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미국 내에 있는 거는 말해 뭐합니까? 네,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미국 내 법인 대표님 제가 인터뷰 영상 따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어느 정도 이제 진전 단계에 있는데 이 다음 영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펀딩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이고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펀딩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가? 사실 며칠 전에 이제 굉장히 조금 파격적인 좀 기사가 나갔었습니다. 기사가 나갔는데 아피메즈의 뭐 나스닥 상장에 대한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네. 회사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100여 개가 넘는 회사랑 컨택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이 임상 3상을 위한 비용에 대한 부분을 펀딩을 할 것인가. 임상 2상까지는 충분히 회사에서 커버가 가능하지만 임상 3상부터는요.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갑니다. 적게는 500억에서 많게는 1000억까지 보통 기업들의 임상 3상 비용이 처리가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비용을 펀딩을 해야겠죠. 근데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펀딩을 통해서 회사를 상장했을 때의 지분 구조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재무적 투자자로서 FI로서의 펀딩을 할 것이냐 이런 등등등의 현재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의 기사를 검색해 보신다면 그 관련된 내용들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그래도 네,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아피메즈 법인 위주 법인의 스캇 홀랜더 인터뷰의 영상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thank you for those comments. Dr. Brooks, Dr. Kim, and I have worked hard getting the company ready to execute a phase 3 clinical study for MS in the United States. That effort directly relates to really one of my primary focuses, which is raising capital. We've engaged Murdoch Capital Partners, an investment bank in New York City. We've done all the preparation work of investor presentations, confidential informational memorandums, a website, and we've had over 100 contacts with potential investors. We're specifically targeting, obviously, pharmaceutical investors, really pre-commercialization stage, people that invest in those pre-commercial commercialization products. Also therapeutics inside and outside of the MS space. And we're also talking to large companies who can either partially or fully fund the development, take over, assist with commercialization,
or even potentially acquire Apimeds Pharma US. Apimeds Pharma was created in the middle of 2020. So a lot of the work that was previously done by Dr. Brooks and Dr. Kim is the foundation for these investors and their thesis going forward. The company did a third-party valuation, which was very positive. So all the information that we've sent from historic or past Apimeds development in Korea and Apimeds Pharma US preparation to actually execute a phase 3 clinical program has been very, very well received. I think it's important to note that the United States has been in the news lately, not always for good things. We obviously have COVID-19 and we had a recent presidential election, but from direct feedback, market intelligence, talking to investment banks and non-investment banks, the investment opportunity and the investment in an environment currently is probably stronger than it's been in 15 years in the United States. There is a lot of money that's going to work or needs to go to work with interest rates at historic lows. So I'm very positive from the feedback that we've gotten regarding Apimeds Pharma US, feedback that we've received about the historic work done in Korea, and as importantly, our plans going forward. So we're working on it every day. It's been slowed a little bit primarily because of COVID and people working from home, investment committees not meeting as frequently, and just generally people harder to get in touch with because historically they'd be in one office in New York City or somewhere else in the United States. Now they're all in, 15 different locations at home. So we're working hard on this. We've made considerable progress. There's considerable interest. The environment is very strong, and we will be successful raising capital for this. And as I think about raising capital, I always think who I work for, and I work for the investors in the company. So I'm honored to represent the company. I believe in the company. And there's a lot of people outside of Apimeds in the US that are starting to believe about the company. So we'll continue to work hard. 네, 좀 영상이 좀 길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임상 3상 너무나 잘 진행되고 있고 펀딩이 조만간 좀 진행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공개할 수 있는 회사도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굉장히 진행이 아주 잘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 정도로 좀 아신다면 될 것 같고, 회사에서 지금 하나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좀 딜레이가 됐던 부분들, 사실 재작년 말부터 준비했던 건데 코로나 이슈가 터져주면서 딜레이가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충분히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조만간이라고 회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늦어도 제가 볼 때는 상반기 안으로 펀딩이 끝날 것이고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좀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지만 다음 주에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아피메즈 법인의 지금 연구소는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 수십억을 연구소에다가 좀 이렇게 잘 발라두셨어요. 굉장히 고가 장비들이 많은데, 그 인터뷰 영상을 좀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후에 가서 또 촬영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다녀와서 다음 주 목요일에는 관련된 영상을 제가 좀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살짝 얘기 들은 바로는 이 아피메즈가 사실 그 벌 도구로 했기 때문에 사이토카인 폭풍에 대한 면역작용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강하다는 조금 제가 얘기를 들어봤던 적이 있어요. 벌독이란 그 작용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이슈가 좀 같이 된다면 좀 좋지 않을까. 왜요? 젊은 분들이 코로나에 잘못 걸리게 되면은 면역이 일어나가지고 크게 위험해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안정화할 수도 있는 것들. 그래서 여러 활용도가 높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찌됐든 제가 아피메즈의 한국 법인에 다녀와서 관련된 영상을 또 틀어드릴 테니까요. 잘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제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인스코업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은 항상 이제 방송국으로 문의 주시면 많은 도움 드려볼 테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